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금 저희가 특집으로 판단고기라는 이름은요, 사실은 이제 그 팟빵에 한 애청자분께서 예전에 저희 정문실 시작할 때쯤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단고기에다가 뭔가 덧붙여서 뭔가를 할 게 없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판단고기가 어떠냐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무슨 특집 같은 걸 할 때는 약간 다큐성의 특집을 할 때는 그 판단곡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곡이 시리즈 중에 뭐 지난번에 이제 저 안전기획부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안전기획부 후속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기사가 그걸 제가 또 녹음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문파에 대해서 이제 판단고기가 지금 3편이 제작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작 예정 중에 있다는 얘기는요, 뭐 필수 교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팟캐스트처럼 한 달이나 2달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제작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작 예정 중이라는 거는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일이라는 얘기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시사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 하나는 라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옵티머스, 이 두 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뭐 이 사모펀드나 투자 뭐 이런 잘 모릅니다. 제가 주식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전문적인 건 없는데 대충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돈놀이 하는 양반들 하는 기법은 뻔합니다. 뻔해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어마어마한 어떤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통 돈을 가지고 남는 여윳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어디다 투자를 하십니까? 증권 회사를 찾아가죠. 한국투자증권, 뭐 대신투자증권, 그다음 키움 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야, 내가 이 투자 자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려서 줬는데 나는 월급만 받더라. 나 이게 뭐냐 도대체.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을 하십니다. 예전에 미생의 박 과장이라고 있었죠. 김원희 씨인가 이원희 씨인가 하셨던, 최원희 씨인가 연기하시던 박 과장, 횡령하고 자기 가족 회사 차려서 횡령하시다가 걸린 사람. 그 사람 같은 약간 좀 고민에 빠져요. 나는 월급만 받는데 쟤들은 큰 돈 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실 근데 그런 양반들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증권회사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증권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 자금은요 어차피 개인 자금이에요. 개인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도박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합법적인 도박일 뿐이죠. 그러면 증권회사들은 뭘로 그러면 이득을 얻냐? 수수료. 그러니까 주식을 팔든 사든 간에 거기서 팔고 거기서 살려면 일단 수수료를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수수료 장사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수료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 돈 가지고 뭐 2차 3차 시장에 이제 돈놀이 해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하나 투자증권 같으면 하나 계열사들이 돈 필요할 때 뭐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 하겠죠. 어차피 뭐 그런 거는 뭐 걔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튼 메이저급 투자 회사들은, 저희 제도권 투자 회사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늘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일하다 보면 나도 개인적으로 투자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좀 벌어볼까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 회사를 차립니다. 결국 그게 뭐냐, 남의 돈을 갖고 와서 니네가 그냥 돈 가지고 있으면 니네가 돈을 잘 못 벌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돈을 다른데 투자해가지고 대신 벌어다가 줄게. 그러고 이제 이자 얼마 줄게. 그리고 나머지 내가 가고. 뭐 이런 아주 심플한 개념입니다. 심플한 개념인데 보통 이 장사미사가 투자해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이러면 왜 줍니까? 그거를 안 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럴듯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저희가 이런 우량채권의 투자 경험도 있고, 그건 뭐 가짜겠죠 분명히. 아니면 예전에 운 좋게 한번 했다든지,
이 지금 김봉현 여기 이 양반 김봉현 씨인데 46살이잖아요. 저하고 나이 같습니다. 저는 정문신을 만들고 앉았는데 이 양반은 수천억을 굴렸어요. 그러면 이 양반은 저보다 뛰어나서 수천억을 굴렸겠습니까? 박사도 아닌데 뭘까요? 사기란 얘기죠. 사기. 아는 사람 많고 돈 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돈 찔러주면서 나랑 같이 좀 합시다. 나를 좀 보장,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증 좀 해주세요. 그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듯하게 이제 투자 계획서를 꾸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몇 명이 서 있는 거죠. 유명한 분들.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이현재 전 금감원장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도 원래 용돈 같은 거 받으면, 고문료 같은 거 드리면 다 와서 일해 주시거든요. 저희 정문실도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한테 고문료 좀 드릴 테니까 저희 정문실 이름, 고문진으로 이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러면은, 뭐, 이현재, 뭐, 최동욱, 이런 사람들 다 이름 올려줍니다. 왜냐면 돈 주잖아,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꼬박꼬박 돈 나오는데 뭐. 그 다음에 뭐 차 딸린 기사 나오고 이러면은 뭐 땡큐죠. 그 양반들이 뭐는 게 있어요. 뭐 쟤들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돈들 버십니다. 왜냐면 다 자식 유학도 보내야 되고 뭐 또 첩 오피스텔도 얻어줘야 되고 이러시니까 다들 그렇게 돈들 필요하세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첩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계획서를 어떻게 짜냐? 투자 계획서를 좀 그럴듯하게 짭니다. 뭐 외국의 메릴 린치가 어쩌고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해서 일단 돈을 모아요. 그 뒤에 믿을 만한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에서 그 뭐 보증 몇 번 해줬지. 그것도 다 그 양반들 해서 이제 그냥 종이 그냥 휴지 같은 종이인 보증서. 사실 큰 의미도 없는 서로 협력한다 이런 MOU 같은 거. 뭐 신한은행하고 같이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은행장한테 돈 좀 줬겠지. 도장값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뭐 처음에 한 몇백억 받아요. 그러면 몇백억 아니지 한 몇십억 받아요. 몇십억 받으면 그 투자 받은 몇십억 원금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자를 후하게 쳐가지고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리고 소문을 좀 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또 돈 벌었으니까 소문을 유지하게 냅니다. 부자들한테. 그럼 그게 확대되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더라. 실세랑 엮여 있다더라. 이래서 이제 투자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천억이 되죠. 그러면 이 양반들은 이제 그걸로 물론 양아치 같은 애들은 이제 이진 같은 거는 양아치 같은 애들은 그렇게 투자 자금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불려줄까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차부터 삽니다. 뭐 부가티 베일은 뭐 이런 거 롤스로이스 이런 걸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새끼들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사가지고 거기다 금칠을 해요. 막 금칠이나 은칠을 하는데 좀 세련되게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네시스 몰고 다녀요. 지 돈 주고 산. 그래서 난 그렇게 사치 안 한다. 난 나무 돈으로 나 투자받은 자금이 난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거를 늘 강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지. 그리고 그쪽으로 돈을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차는 제네시스를 타는데 하는 짓거리는 그 부가티 베일은 타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아싸 이진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더 크게 그것도. 하여튼 보통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뭘 하냐. 일단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일단 돈만 있으면 돈이 돈을 벌리는 시대인 거야.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이제 코스닥에 가장 너덜너덜한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경영권을 소유권을 인수해가지고 얘를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너덜너덜한 기업 하나, 그 다음에 신기술을 개발한 좀 잘 나가는 돈이 모자란 기업 하나, 이 두 개를 갖다 사들여가지고 두 개를 붙여요. 붙이면 FDA에 어떻게 제약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 대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 보도자료가 여기 고문으로 계시는 이제 이경재나 또는 이제 최동욱 씨나 또는 외교부 장관 이런 전직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외교부에 전화 두 통 해가지고 야 그거 너 보도자료 뿌릴 때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소개 좀 해줘라고 이제 슬쩍 끼워 넣는 거죠. 어디죠? 카메론 다이아몬드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슬쩍 띄우고 주가를 뻥튀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되면 작전 세력이죠 거의. 그래서 그게 잘 돼가지고
주가가 뻥튀기 돼서 이걸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고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 라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 일단은 이자로 나눠줘요. 그렇게 수익을 얻은 걸로. 그게 늘 잘 되면 이 라임의 사람들은 해피하죠. 하지만 그건 범죄 자금이긴 하지만 작전 세력으로 돈 번 범죄 자금이고, 그다음에 원래 투자 계획서는 그런 데 투자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치고 나면 투자 사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잘해서 돈을 벌면 다행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의 목적은 투자 자금을 횡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조폭이나 사채업자, 뭐 장기 매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 횡령했다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인생. 자식까지, 부모 자식까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그 안정적인 데 투자해서 조금씩 얻어가지고 돈 나눠주는 게 아니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하는 소위 그 범죄 자금에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크게 실패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저 펀드가 부실하냐 아니냐, 이건 사실 둘째 문제고, 저 사기꾼들끼리 서로 이제 서로 경영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은 착실하게 사기쳐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난 부가티 베일은 사고 싶은데, 이러다가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 나가지고 둘 중에 한 놈이 어디다가 이제 진정서라도 넣고, 저기 뭐 저 인간이 경영권을 뺏어야겠어, 이렇게 하다가 싸움 나면 이렇게 까지는 거고, 이렇게 까지면 원래 태생적으로 이제 불법이었던 요소들이 튀어나와서 이 검찰 수사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모펀드에, 우리 한국에서 하는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이제 종말 같은, 기승전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뭐 다단계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다단계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사모펀드는 그래도 잘하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합법하고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사모펀드의 어떤 그 수익률 또는 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 실세들하고 어울립니다. 또 돈도 좀 집어주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그래서 뭐 이명박 때 시작했으면 이명박, 박근혜, 또 문재인 청와대에 좀 뭐 고위층들이 하나같이 같이 다 얽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부에 어떤 인사하고 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정부든 간에 청와대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자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민정수석이 안 어울리면 그 밑에 민정비서관이나 아니면 그 밑에 행정관이라도 어떻게든 엮어 넣어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비밀의 숲 2에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성매매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불안해서 또 서로 약점 잡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똑똑한 인간들은 그 이런 데 가서 성매매 안 합니다. 남 보는 데서, 그것도 남의 돈으로. 왜냐면 아니 무슨 원투데이 사는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성욕이 그렇게 폭발한 인간들도 아니고, 소위 공직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첩질, 축첩,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또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만나서 관계를 갖고 그 교제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직자든 사회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밀스럽게 합니다. 남이 모르게 지 돈으로 해요. 그것도 그래야 비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접대를 받는다 이러면 다 같이 받는 접대 아니면 잘 안 받는 거죠. 근데 진짜 그래도 똑똑한 인간들은 그런 접대조차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김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똑똑하긴 한데 멍청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건설업자 윤중천이를 어떻게 믿고 거기 가서 팬티바람으로 거기 같이 놉니까? 그러다 나중에 지 인생 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걸 그렇게 노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양반들이고 사람은 욕구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은 공직에서 높은 자리 못 올라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가는 약점 잡힌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원래 좀 있는 집 애들이 원래 그런 걸 좀 조심하고,
아예 없어버릇한 애들이 그냥 환장을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이런 것도 있네 싶어가지고. 그것도 남의 돈으로. 지 돈 한 푼 쓰기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같은데 뭐 강기정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개론적인 측면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과연 발생을 했냐. 국내 최대 해치펀드 라임 자산운용이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라임 사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돈 주인으로 알려진 김봉현 46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로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이건 사실 이 권력층에 로비했다 이런 얘기는 한 6, 7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름이 나온 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알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알았을 텐데 이걸 자기들끼리 알고 그냥 상부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윤 그 새끼가 중앙지검으로 가가지고 뭘 막아왔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걔가 거기 가서 뭐 윤석열 뒷담 하나 까고, 그 다음에 뭐 추미애 뭐 저기 아들내미나 이렇게 커버 쳐주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려고 거기 갔겠냐고. 더 큰 건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고, 근데 문제는 계속 그 자리에 이걸 막아줄 사람이 이성윤밖에 없으니까 이성윤은 계속 서울중앙지검장에 눌러 앉히는데, 문제는 이성윤 입장에서는 지가 검찰총장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이걸 관두고 간다 칩시다. 그러면 지 밑에 또 중앙지검장이 와야 되는데, 믿을 만한 놈이 오지 않으면 이거 다 터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걔도 이제 정권 얼마 안 남았는데 승진해야지.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 하다가 지금 일 난 겁니다. 사단이 난 거예요. 펀드 사기, 불안전 판매. 라임 사태의 시작은 이 운용사가 판매한 무역금융펀드가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부터입니다. 원래 손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끄럽죠. 이 펀드는 지난해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1,600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투자한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부실로 청산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2018년 11월 17일 이 사실을 신한금융투자에 통지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무역금융펀드 언제부터 팔렸다고요? 2018년 11월 27일부터 팔렸죠. 근데 2018년 11월 17일에, 그러니까 열흘 전에 이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청산을 했는데, 문제는 청산을 했는데 이 부실한 거를 그냥 팔아치운 거예요. 열흘 뒤에 신한금융투자가. 그래서 이제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된 걸 팔아치운 거니까, 돈 받고.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와 라임 자산운용은 이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대신 부실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부 은행 증권사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니까 이 무역금융펀드가 이 펀드가 투자한 게 이거였고, 이게 망했는데, 이게 망했다는 거를 열흘 전에 통보를 해줬는데, 미국에서는 11월 27일 날 이걸 그냥 팔아버렸다. 일반인들에게. 이 생각은 이거였겠죠. 야, 미국에 그 투자 펀드에 판매를 한다고 해야 사람들이 믿고 많이 사갈 거 아니냐. 왜냐면 한국 거는 불안정한데 미국 건 믿는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IIG가. 그러면 이걸 빼고, 그럼 당장 열흘 사이에 그럼 이 상품을, 이 무역금융펀드를 투자할 다른 투자처가 없는데, 그러면 당장 열흘 뒤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거 못 팔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해. 이러다가, 그러면 일단 판매하고, 일단 이거 망했다는 건 감추고 일단 팔어. 일단 판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그 투자처를 갖다 우량 투자처를 확보해서 재공시를 하면 되지 않겠냐, 고객들한테. 투자처를 바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뭐 빼고 싶은 분들을 빼시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쉽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잘은 모르는데 대충 읽어보니까 지금 내용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을 듣는 분들에게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전문 용어가 어떻다는 등 또는 뭐 아니 그게 그거하고는 좀 아니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저기 다른 분들 방송 듣고 하시고 전 지금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이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구독 취소하시고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돈 내고 듣는 것도 아닌데 뭐.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는 지난달 25일 임모전 신한금융투자 PBS 프라이빗 뱅커 뭐시겠죠.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고객들은 이 IIG를 신뢰했다기보단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계열사 이걸 신뢰하고 한 거죠. 그래서 무역금융펀드 투자 구조를 변경해서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당연히 이거는 징역 받아야죠.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자산운용펀드 2천억 원어치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입니다. 투자자 피해 복구도 진행 중인데 금감원은 지난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사기였기 때문에 이거 다 반환해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라임에 돈이 남아있어야 반환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라임에 돈이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빼돌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또 그 돈을 또 빼돌리기도 할 테고 또 우리 없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피해자 구제 문제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들은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달아났던 김봉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이 검거된 이후 관련 재판 속도가 붙었다.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를 통해 자신이 실제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595억, 한 600억 원을 투자받고 이 스타모빌리티는 제가 알기로는 수원여객하고 연계돼서 중국산 그 전기차 버스를 구매하는 데고요. 그 스타모빌리티나 수원여객은 또 386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386 전체 임종석 우상호 이런 양반들하고 다 엮여요. 이 돈이 과연 그쪽으로 안 흘러 들어갔을까? 그럴 리가 있나? 왜 흘러 들어갔지? 얼마나 더 흘러 들어갔겠죠? 그 일부가 강기정에게 들어갔다는 정황이 좀 포착된 거고. 이 얘기를 벌써 보자. 2020년 3월인가 4월인가 하여튼 올해 초부터 계속 했습니다. 누가 있냐? 유재일 씨가 했어요. 유재일 씨 방송 들어보면 나오실 텐데 유재일 씨가 이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양반도 공격받는 양반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라임 관련해서는 유재일 씨가 제일 잘합니다. 예. 하여튼 스타모빌리티에 이제 거의 600원 가량 투자했고 이 중에 500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군 상조회, 제약물인의 상조회, 그 다음에 수원여객 자금 자산을 횡령한 의혹도 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달아난 이전 부사장의 혐의는 배임 수재와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시계, 가방, 승용차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근데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거고요. 증거가 확보 가능한 아마 이거 외에 더 많은 지분을 태웠든지 혜택을 받았든지 뇌물을 받았든지 했을 겁니다. 라임이 투자한 회사 G2 하이소닉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전 부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고 이전 부사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수 리드 회장은 자금 횡령 440억 원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실형을 받은 관계자도 있다. 김모 라임 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는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조금씩 돈을 갖다 빼돌린 겁니다. 이래저래. 마치 투자를 그냥 계좌 이체해서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 지가 이제 그 실제 소유주인 그 페이퍼 컴퍼니 하나 사가지고 그쪽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돈 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니면 거기 이제 지 이름 올려놓고 임원으로 월급 받는 형태로 해서 또 돈을 빼낸다든지. 이런 수사를 하려면 원래 그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계좌 추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좌 추적에는 상상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누가 돈을 댔는지 그 돈 된 사람들의 계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걸 제일 잘하는 게 한동훈 검사,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그거 전문으로 성장했죠. 원래 최동욱 씨도 그 특수부 전문입니다. 그래서 최동욱 전 총장이 여기에 엮여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윤리적으로 안 좋은 게 이런 투자 사기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특수부의 어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최동욱 씨가 여기에 엮였다는 거는 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양반이 돈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고 검찰에 따르면 그는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금 195억 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골프장 회원권 등의 향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 씨가 횡령하는데 도움을 준 거죠. 그 다음 이제 펀드 자금 횡령, 유용. 핵심 관계자 외에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돈이 어디에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 지금 재판 중인 사건만 19개라고 합니다. 검찰은 라임 자산운용이 지분을 사들인 자동차 부품업체와 화장품, 소품 제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펀드에 투자한 금액으로 기업 사장을 했다고 본다. 라임 자산운용은 지난 4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40여 개의 코스닥 기업에 투자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 사기, 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죠.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다수의 자동차 부품사 관계자가 주가를 조정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렇죠. 주식 대량 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 회사 실소유주는 오늘 12월 법정에 선다. 그러니까 이 부품사 관계자가 일단 싼 값에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렇게 구매를 하면 내가 이만큼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몰래 갖고 있다가 주가를 조정해가지고 이걸 비싼 값에 팔아버리고 지는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지 회사니까요. 그리고 내부자 정보 이용이죠, 이거. 전형적인 작전 세력이 사기치는 거고. 화장품, 소품 제조사 관계자도 부당하게 라임 자금을 빼돌려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거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 여사 관계자들은 공판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 돈이 아마 라임인 것 같은데 이 라임의 돈 일부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하고 있던 게임 회사 쪽에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돈이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범죄 자금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사위를 부랴부랴 해외로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뭐 수사를 다 해보면 알겠죠. 이게 내년 말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게이트로 터져서 이게 수사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덜미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대통령이 이렇게 윤석열에게 의지하고 있는 건데 저 멍청한 문바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대통령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똥덩어리를 덮는다고 이 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람들 진짜 내가 게다가 정할못이라면서요. 50대 아줌마는 50대 아줌마 정할못인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덮어보려고 하는데 덮어집니까? 여러분이 온몸을 던져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그냥 빨리 수사해가지고 걷어내고 대통령한테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낫지.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모든 화살은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강기정이도 돈 쳐받고 대통령 핑계 대고 있잖아요.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내가 무슨 반문이에요. 내가 농담삼아 내가 반문 현문하는 거지. 당신들이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합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나만큼 그래도 대통령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아유 정말 내가 진짜 짜증이 나서. 펀드 자금 빼돌려서 대규모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경을 봐준 이른바 뒷배가 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장 전 센터장은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금융감독원 김모 팀장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라임 건을 이분이 다 막았다 라고 했죠. 얘가 아마 이름이 김종훈인가 제 트위터에 있는데 김정훈 팀장이고 얘 지금 감옥 갔습니다. 그가 언급한 김모 전 행정관은 실형을 선고받아 보육 중이고 뇌물로 구속된 행정관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기밀을 유출을 하고 김봉현 전 회장에게 3,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고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어디 전주인가? 그 고향도 갔다고 그러죠 아마. 또 그 김모 행정관의 동생은 스타모빌리티 사회이사로 일하며 1,900만 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돈을 챙긴 거지. 그 다음에 미키 루크 이상호 씨가 나옵니다.
이거 뭐 노래 한 곡 부르려고 왔어라는 게, 이 양반이 룸사롱 가면, 나 룸사롱 간다. 라는 어떤 그, 관용구가, 나 노래 한 곡 하러 왔다. 이거면 룸사롱 간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남은 건 권력층과 정치인 로비 의혹이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로 기소됐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 그리고 총액 8천만원 가량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줬다는 사람은 20몇 억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몇 억이 이 미키루크 이상호 씨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이제 386 의원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당 의원도 조사 중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기동민 의원에게 수천만 원과 고가의 맞춤 양복을 선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부인하고 계시고요. 이 검찰은 이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환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모 의원은 기동민 의원과 함께 지난 2015년 필리핀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모 의원이 누굴까? 기동민 의원과 이모 의원을 김봉현 전 회장이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김모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역시 검찰 소환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김모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동민과 함께 지금 소환을 받은 이모 의원. 필리핀 3박 4일 대환장 파티 봅시다. 여기 이모씨가 있는지 이름이 나오나. 기동민 그 구글은요 이제 이 검색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미묘한 검색어를 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동민 감싼 여당 통합당 정청래 무식하고 무례하다. 정청래 씨가 일단 감싸셨나 보네요. 기동민 씨가 불려 조사를 받고 있고 기동민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통합당 김종인 부대변인 코로나 상황 뭐 섞여서 나오는 얘기니까 아직까지 이모 의원이 누군지는 드러나진 않는데 이게 아마 곧 나오겠죠.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로비 증언, 라임 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벗겨지는 상황에서 9일에는 구체적 권력층 로비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에게 이상호 위원장 등 정계 인사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강세 대표가 이제 이 사람이 사채업자 출신입니다.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폭탄 발언을 계기로 검찰의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이제 협박성 증언이기도 하고, 왜냐면 야, 이 재판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내가 실형받게 놔둘 거야? 내가 가장 약한 고리인 강기정부터 털 건데 그다음부터 내 입에서 누구 이름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강기정이가 원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강기정이가 가장 그래도 이제 만만하거든요. 왜냐하면 강기정이 그냥 술주군이고 폭력전과 사법인데다가 지금 강기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나름대로 좀 과한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일단 이걸로 이제 그건 작살 났고요. 근데 이제 그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하면서 뭐 돈이 필요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광주, 전남, 광주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또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뭐 거의 되는 거니까 공천 받기 위해서 대의원들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그 대의원들 마음을 잡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인이니까 뭐 수사해보면 알겠죠. 뭐 고소하고 싶으면 하시든가. 폭탄 발언을 계기로 검찰 로비 의혹 수사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봉현 전 회장이 자금 지급의 방식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게 그냥 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구체적이지 않을 텐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 방식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검찰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강기정 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라고 반박을 했죠. 원래 진짜 억울하면 방송에 나오셨겠지. 그래서 방송에 나왔거나 아니면 뭐 계좌까지 까면서 막 난 너무 억울하다. 막 할복을 하겠다. 내가 돈 받았으면 딴 소리 하셨을 텐데 그런 건 안 하고 페이스북에 작게 적으셨어요. 사기 날조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김봉현 전 회장은 실제로 돈을 지급했지만 이모 대표가 이른바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 예를 들어 이날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이강세 대표가 강기정 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이강세 대표는 강 전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김봉현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지금 이 사람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전달했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 재판이 지금 재판 혐의에 뇌물 전달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줬대요. 왜 집행유예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인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만났다고 했잖아. 만난 적은 있다. 돈 줬단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엮여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 양반이 준 적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줬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되게 순진한 겁니다. 진짜 안 줬으면 만난 적도 없다고 얘기하겠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든지. 하고 이 양반들이 지금 집 재산이 얼만데 5천만 원을 안 전달 안 하고 지가 그냥 훅 까겠어요? 5천만 원 갖고는 배달 사고 안 납니다. 특히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말고 할 때는. 왜냐면 이게 다 이중 삼중으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배달 사고를 냈다가는 이 사람이 작살나요. 배달 사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이런 배달 사고 줄거리로 좀 해달라라고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요구는 하고 싶겠죠. 마지막 가능성은 강기정 전 수석이 실제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다. 강기정 수석은 진위도 밝히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진위를 이제 밝혀야죠. 강기정 전 수석께서 진위도 밝히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말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위를 밝히면 돈 받은 게 드러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김봉현 회장이 돈을 어떻게 줬다고 증언을 했느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다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당시는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서 청와대 수석을 만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해 7월 27일 땡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넘겨줬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집이 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실 롯데 월드 호텔 커피숍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27일 몇 시에 작년 7월 27일 몇 시 몇 분에 잠실 롯데 월드 호텔 커피숍. 거기 쓴 뭐 카드 영수증이나 이런 거 뒤져보면 다 나오죠. 왜냐면 거기 주차 할인 받은 거라든지 뭐 그럼 거기서 만났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CTV까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핸드폰 통화 위치 추적하면 아마 작년 이맘때 거기에 이제 전화기가 그 2대가 그쪽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보통 그렇게 기록이 오래 남아 있거든요. 그 뒤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줬다고 대표가 연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청와대 들어가서 만났고 강기정 수석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라임 그거 어떻게 잘 좀 해결할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전에 금융감독원 그 원장이었으니까. 금융감독이 금융위원회인가 하여튼 거기 그 금융계의 검찰이라고 하는 그 라임을 틀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는 배달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건이 커져서 금감원에 조사가 들어오면 펀드 자체가 무너져 이 대표나 나나 엄청난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본인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상황이 아니었다. 왜냐면 이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돈 5천만 원 욕심나서 지금 이러겠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광주문화방송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광주 출신이시네. 이 대표가 이땡땡 대표 이강세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정치권 인맥이 넓어서 그럼 광주 쪽 사람들은 다 아시겠네 뭐. 김 전 회장을 여권 인사들에게 연결시켜준 인물이고 두 사람이 고향 지인으로 서로 가깝게 지냈고 다 광주 인맥이고 강전수석이 실제로 있으니 금융감원 조사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실제로 있으니까. 또 이 대표가 인사하고 나왔다고 해서 금품이 잘 전달되던 취지로 이해했다. 그런데 사태가 커서 애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앞서 감전수석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전달한 사실은 부인했다.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 뇌물죄가 추가되니까요. 그는 지난달 재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검찰 주장은 이제 그 김봉현 회장의 진술에만 근거해서 증거가 없다. 라임 투자금을 받아야 피고인 회사, 그러니까 이모씨 스타모빌리티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로서 청와대 수석을 만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강전수석도 이날 한겨레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 기사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강기정 수석도 이날 한겨레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런 일이 있다면 검찰이 나를 놔뒀겠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여기서 이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이 유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 야, 그런 일이 있으면 검찰이 나를 놔뒀겠냐? 그래서 추미애가 검찰을 이렇게 때려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럼 지금의 검찰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구속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폭탄 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런 인지만 하고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추미애가 그렇게 때려잡고 앉았는데. 근데 강기정은 검찰 핑계 대고 있죠? 그러면 지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지.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 로비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4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하는 등 답보사였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전모를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당 소속 기혁 전 의원, 아까 그 기혁 대변인, 부대변인인 것 같고,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이응 의원, 비례대표 초선 이응 의원이시군요. 그러면 이 기동민하고 같이 가서 필리핀에서 접대받았다는 사람을 찾기가 좀 쉬워지겠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기혁씨 등 라임 사태 모마 과정에서 검포받았다는 의혹으로 소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돼 있는데, 자,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응 의원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그러면 아까 찾다 말았는데 민주당 비례대표 이거 아니고 이거 당선자 당선자 명단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일단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김경만, 이동주, 일단 이씨니까 이동주, 용혜인, 윤미향, 정필모, 양원영, 최혜영, 김병주, 이수진, 김원걸, 양경숙 이렇게네요. 그러면 양정숙 대한변협 법률 부위원장, 여자인데 여자가 기동민하고 같이 가서 뭘 했을까? 일단 남자라고 봅시다. 왜냐면 양정숙 빼고, 아니 남자는 또 그렇지. 그러면 이수진 베트남에 가서 놀았을까? 유정주
양원영은 양이원영이니까 이 양반은 뭐 아닐 거라고 보고, 윤미향은 아닐 테고. 그러면 유정주나 아니면 이동주,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근데 아까 이모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주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니까 이모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수진 아니면 이동주인데 같이 접대받았으니까 남자라고 했고, 그러면 이동주 의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기동민 이동주, 이게 중소자영업자 청년협회 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위원 이동주, 법학부 4학년, 저 젊은 애 같은데. 자, 그러면 기동민 이동주 검색을 해보면 음, 음, 기동민 이수진, 음, 비례는 이 이수진 말고 다른 이수진이 또 있습니다. 이동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게 한겨레 거니까. 비례대표 초선, 뭐 다 초선이지. 그럼 비례대표라고 뭐 비례대표 재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사를 더 하다 보면 라임의 돈을 어떤 인간이 얼마나 받아 썼는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라임 건은 어떻게 보면 386들이 돈 받아 먹은 게 되는 거고,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도 제가 요 다음 편에서 다룰 텐데, 옵티머스 건은 386보다는 좀 더 이제 뉴 진보라고 하는 이낙연 씨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라인들이 돈을 받아 드신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도 요 다음 편에서 제가 다시 다뤄보겠다. 노래 한 곡 좋아하시는 양말 장수 출신의 이상호님, 활짝 웃는 얼굴 보면서 정문실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여러 편 올라갈 겁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